경찰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하는 등 지금 수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인데요. 자, 관련된 내용들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 방금 전해드린 속보 내용이 진짜 불과 1, 2분 전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을 당장 파악할 수는 없지만 자, 경찰 차원에서의 국수본, 공수처, 국방부가 함께 조사본부를 꾸리는 것으로 지금은 좀 파악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사 창구, 수사를 좀 단일화해서 진행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언론에서도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브리핑도 매일 제각각 이루어지고 있고요. 누구는 긴급 체포를 함으로써 신병을 확보하고 어느 쪽에서는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물증을 확보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해서 일어나면서 과연 정보의 교류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좀 불필요하게 인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 왔는데 일단 지금 공조수사본부가 이제 첫 삽을 뜬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건 지금 경찰과 그리고 이제 국방부 그리고 공수처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검찰의 역할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의 경우에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사실 지금 빠져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향후 뉴스가 나와야겠지만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하지만 이 검찰이 지금 내란죄 수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어제부로 그 의문은 대부분 해소가 되었거든요. 어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 이제 검찰이었는데 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됨으로써 사실상 이 사안 같은 경우 굉장히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금 조지호 이 경찰청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이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는 수사 권한이 있고 검찰청법에 따라서 이 고위 경찰이 연루가 되어 있는 사안 그리고 그것과 관계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지금 내란죄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수사권을 갖고 있다고 일단 한번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의심 부분은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공조수사본부가 수사를 함께 나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조수사본부가 경찰, 공수처, 국방부 합동으로 출범을 한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고 관련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가볼게요. 일단 언급해 주신 김용현 전 장관 구속됐습니다. 사실 이 사건 관련한 구속 첫 사례이고 판단 근거를 먼저 저희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구속이 되었죠. 사실 먼저 자진 출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긴급 체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긴급 체포를 하게 되면 48시간이라는 시간 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48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이제 구속 상태에서 이제 풀어나게 되는 더 이상 신병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안에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는 일단 내란죄라는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굉장히 중대한 혐의뿐만 아니라 증거 인멸의 우려, 특히 이전에 휴대폰 같은 부분을 교체했던 사정 같은 것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이고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이 12.3 이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구속 사례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줄줄이 어떤 수사의 물꼬는 트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 이후 구치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왔어요. 건강상 이상은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 예측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심리적인 좀 압박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김 전 장관의 경우에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이제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스스로 어쨌든 이게 구속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내가 범죄 혐의점과 관련이 없다는 부분인지를 법관 앞에서 구속 전에 한번 밝혀볼 수 있는 그러니까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제 모든 책임은 내가 지고 가겠다. 나의 말에 따랐을 것에 불과한 내 부하 직원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기 바란다는 그런 입장을 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을 당시에도 이미 사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구속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지 않은 것이었다. 뭐 이런 추측도 가능하겠지만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압박을 받은 상태였던 추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김 전 장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조사 중이다라는 소식도 들어왔었는데
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사실 이번 사태에 관련해서 굉장히 핵심 인물로 꼽히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난 이후 이제 구속이 결정되면서도 이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한 것이 내란죄에는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이제 3단계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두머리, 수괴라고 불리는 최종적인 어떤 결정권자 내지는 책임자가 있고요. 그 전에 중요한 지체, 그 주요 업무를 담당했던 그 계층이 있고 마지막으로 단순 가담자가 있는데 지금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이 사태에 대해 주요 업무를 맡아서 처리한 사람이라고 지금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점들을 근거로 했을 때 지금 김 전 장관이 문제가 되고 있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 계엄 포고령도 본인이 작성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계엄을 건의한 것도 이 김 전 장관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결국 김 전 장관의 입으로부터 어떤 이 사건의 실마리 도대체 어떤 경위로 이런 일들이 언제부터 준비가 되었는지 예. 그리고 사실 어디까지 준비를 하려고 했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심도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 전 장관이 뭐 휴대전화도 좀 많이 바꿨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진술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조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 사실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이 압수수색이 단행되면서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 같은 부분, 뭐 태블릿 같은 부분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이때 지금 새로운 어떤 이 진술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 전화를 본인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아니라 이런 국방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청 같은 부분들이 방지가 되어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비밀폰 같은 비화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제 예. 그런 폰들을 사용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김 전 장관이 이제 국방부를 나오면서 반납을 하고 나왔는데 네. 이 반납되어 있는 이 비화폰에 대해서는 또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휴대폰도 이제 추가적으로 압수영장을 받아서 확보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확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요즘은 포렌식 기술 같은 부분이 워낙 고도화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유심칩을 아무리 바꿔 낀다고 해도 결국 그 대화 내용 같은 부분이라던가 누구와 언제 통화했는지 부분을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확인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네, 이렇게 김 전 장관이 구속되고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제 검찰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경찰 특수단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지금 시간이 저녁 6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상 오늘은 무산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압수영장을 가지고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었죠. 하지만 결국 그러니까 지금 원래 영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밤에는 이제 해가 지고 나면은 이제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오늘은 일단 더 이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지만 이제 내일 같은 부분 통상적으로 이제 압수영장이 딱 그 날만 가능하도록은 하지 않기 때문에 예. 가능하다면 이제 좀 시일을 좀 더 주고 압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압수가 이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해도 예. 임의 제출 형식, 좀 협의를 네. 통해서 제출을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되게 좀 점쳐지고 있는데 일단 이 형사소송법에도 아무리 영장이 발부가 되었다고 해도 네. 군사상 기밀 같은 사안이라던가 이 대통령실에 있는 문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방 뭐 이런 안보와 관련된 높은 기밀성이 보장되는 문서라서 이 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또 압수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도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예. 압수를 이제 순순히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아직 제대로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 이 수사는 진행이 되었고 지금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피의자 소환 그리고 압수수색, 긴급체포 등이 단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이 이미 제출이 되었든 아니면 협의하에서 제한된 부분으로 압수영장의 네. 집행에 응하는 것이든 자료의 제출은 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압수수색을 해야 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에는 좀 속도가 날 것 같은데 과거 사례를 보면 박근혜 전
전 대통령 당시에는 청와대가 거부를 해서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똑같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2017년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이 사태와 관련해서 청와대에 이제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지만 그 당시에도 앞서 제가 언급해드렸던 그 형사소송법 조장 110조, 111조에 따라서 청와대 내의 그런 문서들은 군사상 그리고 이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자의 승인 하에서만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이제 압수수색 자체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같은 부분도 네. 그러니까 탄핵, 파면 이후에야 이제 검찰 포토라인에 섰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참고가 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외에는 소추되지 못한다는 그런 조항도 함께 문제가 되고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내란죄, 지금 재직 중에도 소추가 될 수 있는 현재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의 경우에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태보다는 좀 더 심각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어떤 조사에도 좀 더 응할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은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각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다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이제 소명 절차가 좀 필요해는 보이긴 하는데 어느 정도는 좀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이 법원이 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이제 보자면은 일단 김용현 전 장관의 이 내란죄에서 주요한 업무를 담당해서 맡았던 자로 기재가 되어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공동하여 공모한 그런 관계. 그러니까 결국 전반적인 내용을 보자면 최종적으로 그 수사의 칼끝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란죄에서 범하고 있는 이 우두머리, 가장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지금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수처에서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상황이 가능하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 가능성도 이렇게 열어둔 상황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긴급 체포나 이 신병 확보가 좀 어떤 절차를 통해 가능하긴 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긴급 체포라고 한다면 그 말 자체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굉장히 긴급하게 체포가 필요할 때 긴급 체포 요건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라면 영장을 발부를 해서 인신을 구속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맞는 방식이겠죠. 하지만 영장을 발부할 정도로, 영장을 발부받을 정도로의 시간이 부족한, 그만큼 긴박한 우려가 있는 상태일 때 긴급 체포가 가능합니다. 이제 원칙적으로 법상 긴급 체포의 요건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범죄를 범하였다는 상당한 그런 증거가 있을 때 이런 부분은 내란죄는 워낙 높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일단 요건을 충족했다고 본다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어떤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논의가 될 수 있는데 사실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도주를 한다는 것이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같은 요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는 또 받아들여진 상황이어서 이제 이 부분도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큼 영장을 발부받지 못할 정도로 지금 신병을 확보할 긴급한 사정이 있느냐는 사실상 좀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이 조사를 하는 과정을 보자면 일단 이 가담자들 그리고 주요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 그리고 사실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라고 보이긴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 사태에서도 가담자들에 대한 조사나 입건, 기소가 끝난 다음에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수사가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당시에는 이제 내란 외환해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재직 중의 다른 범죄로는 이제 초추되지 못한다는 그런 조항에 또 제한이 있긴 했지만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긴 하지만 긴급 체포를 할 정도의 긴박성을 지금 현재 갖췄다고 볼 수 있느냐는 여러 가지 쟁점이 좀 나눠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방향성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지금 통일된 의견이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 오고 지금 어느 정도 변호인단 구성되고 있는 것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소식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앵커님께서 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정도의 차이 내지는 속도의 차이이지 수사의 방향성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이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탄핵 심판으로 가게 된다면 그곳에 가서 좀 헌법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문제가 있는지 다퉈보겠다. 지금 이런 의중이 나오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인단도 꾸리고 있는데 이제 유력하게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 방통위장으로도 있었던 사람이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측근들로 지금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이라는 것이 워낙 어찌 보자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만을 뭐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다. 이런 부분을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내란의 죄라는 부분도 사실 국내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범죄이기 때문에 내란죄라던가 어떤 탄핵 심판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아가기보다는 본인의 최측근, 대표적으로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김웅일 전 방통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변호인 물망에 지금 오르고 있고요. 어떤 다른 이전에도 이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당시에도 변호를 맡았던 그런 로펌 등을 지금 접촉하고 있다고만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변호연단은 좀 꾸릴 것으로 보이지만 이 적임자를 찾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는 평가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네,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되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도 더 속도를 낼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추사하기 위해서는 대면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도 언급했는데 대면 조사가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만약에 이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된다면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를 봐야 하는 건지 좀 그런 로드맵도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워낙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앞선 사례가 뭐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나 구속이 되어서 인신의 자유가 이제 박탈되는 상황에 놓인다면 이것을 대통령의 권리, 사고 어느 유형으로 볼지조차도 사실 법적으로는 논란의 여진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단 사고로 보고 그러니까 탄핵 심판으로 대상이 되어서 일시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이제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 좀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사실 사례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우리 형법, 이 헌법에 따라서도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내란죄의 경우에는 재직 중이라도 기소가 가능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지금 사례가 없는 아주 이례적인 사회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이제 이론적으로 보자면은 현 상태에서 지금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어떤 인신의 자유가 박탈된 채에서 수사나 뭐 기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내란의 죄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탄핵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직무는 정지된 상태에서 이제 그 상태에서 또 이제 수사나 기소는 또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에 대한 사실 압수수색부터 오늘 비록 목 첫날이었지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소환 조사도 이루어지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소환 조사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환 조사뿐만 아니라 조사하는 방식은 사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서면 조사 같은 부분도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방문 조사. 이제 수사 인력이 방문을 해서 어떤 특정 장소에 조사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원칙대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포토라인에도 서고 검찰이나 뭐 어느 기관에 방문하여 조사를 받는 것 산정해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날짜라던가 아니면 그 시기는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수사가 정말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보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영장 같은 부분들이 지금 청구가 되고 발부가 되고 있고요. 대통령실 압수수색까지도 지금 사태가 일어난 지 불과 일주일 상간에 일어났습니다. 이 압수수색이 오늘 제대로 집행이 되지 못했다고는 해도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더 많은 증거들이 수집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소환 일정도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이런 평가도 가능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유일한 이제 탄핵됐던 대통령 사례이기 때문에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었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당시에는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탄핵 청구가 있었고 탄핵 심판 이후 파면 이후에 이제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게 되었습니다. 수사 상황 조금 다시 지켜보면 경찰
특별수사단. 사실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 체포했단 말이죠. 이거 수뇌부에 대해서 이렇게 다 긴급 체포한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것을 단행한 쪽은 또 경찰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에서 본인이 스스로 경찰의 제일 그 위라고 볼 수 있는 총 책임자들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긴급 체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그만큼 수사에 있어서 의지를 갖고 있고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긴급 체포가 된 이 두 인물들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해서 맡았던 업무가 굉장히 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엄 당시에 경찰력을 동원을 해서 국회 출입문을 막았고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제 인력으로 이 부분을 제어했던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해서 국회의 어떤 출입을 통제한 그런 상황들이 지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번 이 12.3 계엄 사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리고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누구의 계획하에 이런 일들을 저지른 것인지 이 부분을 확인할 측면이 있어서 전격적으로 이제 긴급 체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긴급 체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48시간 이내에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예측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일단 긴급 체포된 상황에서 앞으로의 조사 방향성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긴급 체포가 되었기 때문에 네. 아마 이 48시간이라는 기간에 최대한 채운 후에 영장이 청구될 것이라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 신병을 확보해 있는 기간 동안 최대한 이 경찰 측에서는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된 진술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경찰력들이 동원이 되어서 이제 무력을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아니면 지금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국회의원들을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국회 밖으로 끌어내려 했는지, 국회를 정말로 봉쇄하려고 했던 건데 이 뭔가 일이 잘 틀어져서 봉쇄가 풀린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이고, 이 당사자들이 갖고 있던 휴대전화, 그리고 통화 목록, 메시지 내용 이런 부분들을 좀 심층적으로 조사할 것이라 봅니다. 네, 예.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이 됐고, 그리고 조주호 경찰청장 등이 지금 체포 상태로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까지 굉장히 경쟁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공조수사본부가 출범을 했는데 또 검찰은 제외가 돼 있고, 좀 앞으로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수사의 방향을 한 줄기로 잡아가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눈과 귀가 지금 이 사태에만 쏠려 있어요. 그만큼 이 사태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있어서 정말 중차대한 상황이긴 분명한데, 지금 너무나도 경쟁적인 그런 수사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뭐 신속성이런가 빠르게 지금 대응할 필요성이야 누구나 공감을 하겠지만, 중복해서 영장이 청구된다거나 한다면 불필요한 인력 낭비이자 자원 낭비 같이 보이잖아요. 이런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그런 수사 방식이라던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인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지 그걸 누가 발견했는지가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의 어떤 과열된 수사 방식은 마치 누가 자라나를 뽐내나 싶처럼 네. 보인다는 국민들의 또 비판 어린 목소리도 반드시 귀 기울여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방향성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일련의 사태에서 헌법에 그리고 우리나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렇다면은 누가 이걸 주도해서 위배하였으며 누구는 이에 동조하였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 그리고 이제 국방부까지 지금 경찰, 군, 어느 한 부서에서 지금 합치지 않고는 이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결국 중요한 부분은 이제 공조수사본부도 탄생을 했으니까 첫 삽은 뜯었다고 보고요. 예. 이 수사력을 모두 동원해서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낼 때까지 수사의 방향성을 한 줄기로 가져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좋습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출범한다라는 소식까지는 조금 전에 전해드렸고, 공조수사본부에서의 출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또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서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좀
이렇게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그렇죠. 사실 뭐 방향성적인 측면에서는 잘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들이 이제 수사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나오는 발언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어제 국방위에서도 뭐 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이런 류의 발언들, 곽종훈 전 특수정사령부의 발언도 있었고 오늘도 또 국무회의에 대한 또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이런 발언들을 어떤 식으로 좀 채집해서 방향성을 좀 만들어 가야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진실은 드러날 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목격자가 있었고 지금 진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하루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 퍼즐을 맞춰 나가는 과정이 지금 수사 과정인데 이제 국방부에서도 계속해서 질의가 있었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 직접 전화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이제 이걸 수사기관에서 정말 그때 전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직후에 어떤 대응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면 퍼즐은 맞춰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떤 진실로 지금 나가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이제 첫 삽을 떠서 좀 통일된 수사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또 최종적으로 검찰의 기소가 있어야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거든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모든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지만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